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그 세 분, 저 예전에 그 스타피디님, 반갑습니다. 식빵이요, 안녕하세요. 이쪽은 준하재요.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개판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맥주 시장에 대해서 주제인데 저희는 테라라는 술이 나왔어요. 진도 좀 빨리 나가자. 하이트 진로의 그 6년 만에 맥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보통 여기다 N을 붙이죠. 자, 네, 테라는 익숙한데 그렇지. 테란이 아니라 테라. 테란. 자, 이 테라로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하이트 진로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왜냐면 하이트 진로가 맥주 시장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카스보다 하이트가 이기고 있었는데, 요즘에 거꾸로죠. 아니, 하이트가 내려가면서 카스가 올라가. 자, 위에가 500 카스고, 하이트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56% 하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쭉 이게 떨어져서. 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원래 오비 맥주가 그 압도적인 1등이었잖아. 그렇죠. 맨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 페놀 맞아요. 페놀 사건 나면서 하이트가 역전했지. 그때는 하이트가 아니라 크라운이었어. 크라운인가? 그 주제로 이분이 크라운 맞을 방송도 거야. 한번 하셨죠. 아, 했냐?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음. 그 여러분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지 알고 지금 뒤에 있는 우리 술빵 형이 기억하시는 게 요거죠. 여기 오비 맥주가 한때 70%죠. 70%. 내가 어릴 때 도대체 몇 세시길래 어렸을 때 오비 맥주를 먹었냐. 압도적이었어. 야, 이게 80년대인데 이때 오비 맥주를 마셨다고? 아니 심부름 다녔지. 아버지가 아버지 술 심부름. 드셨다. 많이 야, 드셨다. 우리 어릴 때는 슈퍼에서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했어. 그쵸, 다 했죠. 이때 맥주를 드시려면은 연세가 최소 50대 됐어야 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오비 맥주가 이거였죠. 아, 생각난다. 생각이 나십니까? 야, 저 마크 생각난다. 그래. 디자인 본 적 있어. 맞아. 생각이 나십니까? 길에서 병뚜껑 주워가지고 이렇게 막 돌멩이로 이렇게 찧어가지고 맞아, 했는데, 맞아. 똥 딱지처럼 만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오비 맥주가 점유율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지. 높던 시절이 있었어요. 70%였는데 쭉 내려갔어요. 쭉. 많이 왜 내려갔네. 내려갔냐면은 요 하이트가 90년대 초반에 이걸로 엄청 떴죠. 기억이 나십니까? 안반수, 초점- 천연 무슨 안반수. 천연 안반수. 맞아. 천연 안반수 이제 물 전쟁, 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7대 3이었는데 70% 30%였는데 완전히 역전을 합니다. 하이트가 쭉 올라가고 오비 맥주가 저 세상으로 가죠. 그랬다가 근데 맥주 시장에 역전이 한 번 더 나와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때하고 요때 맥주 시장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치? 오비 맥주가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해서 역전이 됩니다. 이거 무슨 짓이라고 하면 뭐하지? 뭐 했는지 모르겠냐. 기억이 나십니까? 저게 저 때가 그거야. 저 전에가 박중훈 씨가 CF 나와가지고 랄라라 이러면서 오비라고 했거든. 그때쯤인 것 같긴 한데. 오비라고 하다가 카스로 바뀐 게 저 때쯤인 것 같은데. 오! 카스. 정답. 오, 정답. 요때가 카스가 등장해. 카스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카스로 브랜드 정체성을 밀면서 젊은 감각, 뭐 춤추면서 옛날에도 광고하던 이런 거. 막 그래서 뭐 나의 청춘 그러면서 젊은 감성이다 하면서 카스를 밉니다. 그래서 카스가 하이트를 완전히 역전을 해요. 지금 거꾸로 됐죠. 이게 50%까지 올라가고 하이트가 완전히 역전이 됐는데 이때 요 근처 어디에서 오비 맥주가 팔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AB 인베부가 가지고 있다가 KKR에 파는데 KKR이 오비 맥주를 가져간 다음에 카스 점이 이렇게 올라요. 사모펀드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사모펀드가 있어요. 해낸 거야? 사모펀드가 쭉 올려서 어떻게 됐건 브랜드 마케팅을 하면서 어. 청춘, 카스하면 청춘 같은 이미지를 쭉 심어주면서 요때 하이트한테 역전을 당한 거를 09년에 그렇지. 반대로 역전을 합니다. 반대로 역전을 하고 지금 하이트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때 역전을 야. 한번 당한 다음에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 됐죠. 자, 근데 하이트 진로하고 오비 맥주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파는 게 달라. 왜일까? 그냥 맥주 팔고 소주 파는 거 아니야? 오, 야, 어. 정답! 야, 정답! 정답이야? 야, 어떻게 맞췄지? 근데 맥주 팔고 소주를 파는데, 어. 둘 중에 소주를 파는 데가 한 군데 있죠. 그치. 어디 그러네. 있겠어요? 한 군데가 있네. 밑에. 어떻게 맞췄지? 야, 하이트 진로는 진로가 참이슬 아니야. 이게 소주를 팔죠. 오, 정답인데? 원래 다른 여기는, 회사였잖아 저게. 여기는 소주가 없고 맥주 올리잖아요. 이거를 연영으로 보여드리면 약간 좀 이해가 쉬운데. 자,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린 오비 맥주, 하이트 맥주가 있잖아요. 둘 다 1930년대 옛날에 나왔던 맥주들인데, 오비 맥주는 동양 맥주였죠. 상표가 오비베어스. 그래 저렇게 하이트가 얘네. 크라운이었어. 얘네. 하이트는 예전에 조선 맥주, 크라운이었는데. 그래 크라운이었어. 크라운 맥주가 하이트를 내면서 굉장히 물에 집중을 해서 오비를 역전을 해요. 오비 맥주가 역전을 하니까 오비가 신의 한 수를 펼치는데 진로 맥주란 데를 합병을 합니다. 카스가 원래 진로 거였어요. 참이슬은 원래 그랬냐? 참이슬도 진로 거였어요. 아니, 참이슬이야 당연히 진로 아니, 거지. 그치, 진로 참진 맥주가 또 이슬로 있었네. 하냐. 그건 몰랐네. 참고로 카스가 지금 우리나라 1등 맥주거든요. 그치. 카스가 진로권자는 몰랐다. 참이슬도 우리나라 1등 소주잖아. 그럼 진로는 우리나라 1등 맥주와 우리나라 1등 소주를 다 갖고 있었어요.
다 만들었지. 다 만들었다가 진로 맥주는 오비한테 팔리고 오케이. 진로 소주는 하이트한테 팔려서 하이트 진로가 되고 하이트는 소주 시장에서는 참이슬이니까 1등. 근데 하이트 맥주는 아까 보셨지만 카스에 밀려서 2등인데 점유율이 꽤 벌어지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하이트가 이렇게 맥주가 밀리면은 차라리 이 맥주를 분사하거나 맥주를 팔고 소주에 올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전에 뭐 마지막 승부수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왜 마지막 승부수라는 표현을 그 시장에서 나오냐고 하면은 만약에 테라도 실패하면은 맥주 시장의 손실이 커지면서 이 하이트 진로가 맥주 시장에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소주 시장으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다. 근데 보시면은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진로는 1등 맥주를 갖고 있었고 1등 소주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 그렇지. 왜 망했을까? 왜 팔았냐 저거? 지금 진로 어디 갔는지 아세요? 진로 그룹? 야, 진로 그룹? 혹시 저기도 건설했냐? 진로 리만에 뭐 했냐 쟤도? 아, 얘가 얘기하면 항상 그게 기승전 리만이거든? 기승전 리말 아니고 여기 표를 보면은 진로 맥주가 99년에 팔렸잖아. 그럼 이 근처 어디에서 진로 그룹이 원화번 것으로 갔다는 거거든? 그럼 뭐 여기 사이에 뭐가 있었겠니? IMF? 야, 리만이 아니었네. 아, 역시 축하하면 리만인데. 역시 또 이 아. 방송 짬밥이 있으니까 실제 자, 3의 바로 비율로 맞추네요. 7은 리만, 자, 3은 바로 IMF. 아, 이게 3이었어. 실제 3이지 8대2 아니야. 다음번엔 리만이다, 이게. 바로 맞춰주는데 예전엔 진로가 굉장히 잘 나갔죠. 진로 소주 잠깐 보여주자. 형님들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마셔보신 분? 그리고 이 네, 비슷한 네. 그 복고풍으로 나오지 않나? 복고풍은 있지. 복고풍은 저 때는 소주가 거의 30도 정도 했던 거 이거 같은데. 30도 소주입니다. 그치, 30도 그치. 아, 이거 소주. 30도야? 두꺼비. 이게 20도대로 내려온 게 얼마 오래 전이 아니야. 저도 못 마셔봤어요. 구경은 많이 했는데 이게 언제 없어졌더라? 90년대인가 80년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마셔본 분들은 연세가 최소 50대 형님들이 이제 마셔본 30도 소주입니다. 이게 나중에 25도를 리모델링이라 그러냐? 옛날엔 다 두꺼비 주세요 그랬잖아요. 자, 그래 보면은 진로그룹이 24년에 창업을 하고 54년에 진로 소주가 나오고 94년에 카스를 만들어요. 여기까진 좋았어. 진로가 여기까진 좋았는데 90년대에 계열사 확장을 합니다. 90년, 91년, 92년, 93년에 쫙 계열사를 늘려서 계열사가 1996년에 24개까지 늘어나. 그리고 언제 나오는 그날이 오죠. 야, 그날이 오기 한 5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계열사를 늘렸구만. 인생은 타이밍이라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 세계 경영 하셨구만. 90년대 초반부터 계열사 많이 늘리다가 하필이면 자, 재계순위 24위까지 올라왔어. 그러게. 재계순위 24위. 54위까지 올라갔다가 97년에 IMF로 맞으면서 야, 세상에 우리나라 1등 맥주하고 우리나라 1등 소주를 갖고 있는데 망했어요. 와. 우리나라 물론 이때는 1등이 아니었는데 1등 소주가 됐지. 1등 맥주가 됐지. 카스와 참이슬을 들고 망했다. 진로가 망하면서 오비 맥주가 살죠. 카스를 먹었어. 오비 맥주 아까도 보이지만 하이트에 밀려서 하이트 맥주가 나온 다음에 완전히 밀려서 예전에는 70%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하이트에 밀렸는데 진로가 망하면서 진로의 카스를 갖고 와서 오비를 살려요. 진로가. 저거를 사서 점유율이 올라간 거야? 이걸 카스를 샀지. 그 다음에 카스를 집중 밀었죠. 얘네가. 진로가 죽으면서 오비가 삽니다. 상당히 애매하지만 진로가 죽으면서 오비가 살고 또 조금 있다가 오비가 사르니까 하이트 맥주가 내려가면서 하이트가 골로 갔는데 이번에는 하이트가 진로 소주를 사요. 그래서 이게 참이슬이 돼. 또 진로가 죽어서 하이트가 살아. 그래서 대마가 죽으면은 둘 다 살 수 있다. 대마가 죽어서 사신성인이네. 한쪽은 내가 뭐 희생해서 얘도 살려주고 얘도 살려주고 한 번씩 한쪽은 맥주를 살고 한쪽은 소주를 살려주고 진로가 양쪽을 다 살려줍니다. 양쪽을 자기 한번 불태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비 맥주가 나중에 예전에 얘기 보시면 알겠지만 KKR에 팔리죠. 나중에 AB 인베브가 밀러 사면서 돈이 모자르니까 KKR에 팔았다가 다시 인수해 갔잖아요. 여기서 한 4조 이상 더 주면서 우리나라 M&A 최대 M&A라면서 4조 이상 더 주면서 AB 인베브가 가져갔는데 2019년에는 그거를 지금 다시 판다고 다시 팔 수 있다라고 신문기사가 나옵니다. 오비 맥주를 다시 팔 수 있다. 지금 아시아 맥주 쪽을 다시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팔지 모르겠는데 호주는 팔았어. 자, 그래서 호주 맥주는 호주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를 AB 인베브가 갖고 있었는데 그거 한 10조 넘게 10몇 조지 10몇 조 받고 팔아서 오비 맥주를 안 팔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 팔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오비 맥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진로가 살싱성싱하면서 아까 전에 요 그래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오비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하이트가 물을 내세우면서 역전을 해요. 그러니까 오비가 떨어지니까 다시 카스를 사죠. 카스를 사서 올라가고 하이트는 진로를 인수하면서 맥주 시장보다는 이제 소주 시장에
상당히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맥주가 너무 밀리니까 뭐를 냈다고? 이걸 모르니까. 냈잖아요. 소주는 되는데 카스에 밀려서 안 되니까 하이트 진로가 테라를 내요. 바닥으로 쭉 깔리면서 만약에 테라까지 실패하면은 굉장히 크게 실패하는 거죠. 테라를 내서 요즘에 술 마시러 가면은 그 술빵 팀장님은 보통 뭐 마십니까? 섞어 마시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네가 카스처럼. 원래 카스처럼 아니냐? 카스처럼. 원래 카스처럼. 카스에다가 처음처럼. 아니면 구름처럼. 얘가 주로 그렇게 해주더라고. 야, 구름처럼은 뭐야? 클라우드랑 처음처럼. 아, 소주는 섞으면 이거랑. 아니냐? 아니, 근데 내가 요즘은 테라처럼 먹어. 뭐라고? 테라처럼. 테라 괜찮더라. 테라에다가 처음을 넣는다고? 어. 참고로 카스처럼이라는 말은 이게 실제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카스가 이번에 지금 아까 전에 보였지만 오비 맥주가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팔리면은 처음처럼 어디 건지 알아? 롯데. 오. 처음처럼이 롯데 거예요. 만약에 롯데가 롯데요. 카스 맥주를 사면 카스처럼이 되는 거야. 이걸 한다고? 야, 이상하다. 요즘 사람들 이거 안 하던데. 야, 요즘에 어디 가면은 요거에다가 얘네 거 참이슬. 이슬? 그거 뭐라 그래 요즘에? 그쵸. 야, 진짜 아는 사람 다 알잖아. 테슬라라 그러죠 요즘에. 테라에다가 자기네들 거 참이슬을 섞어서 테슬라라고 해서 먹죠. 자,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형님들의 연세를 추정할 수 있는 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라도 먹어본 적이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에서 하나라도 먹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본 적도 없다. 야, 야, 맨 이거- 오른쪽 거는 본 거 같기도 하고 저희 아닌가? 저희 아버님 시대고 여기는 이런 모양을 먹어본 적이 있다. 이거는 아버님입니다. 35도. 이게 55년, 무슨 65년, 60, 무식하냐? 35도라고? 67년. 자, 소주인데 35도짜리고요. 이제 그 가운데가 25도에서 30대. 요거도 1984년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요 술은 소매업체 장사하잖아요. 개인 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맥주 주세요 하면 부터 꺼내준다고. 소주 주세요 하면 꺼내주기 때문에 거기 소매업체 상대로 영업 전략이 이거 뭐 아마 오프 더 레코드 영업 전략이 많을 것 같은데 막 장사하면은 한 짝 갖다 주잖아요. 술 같은 거는 뭐 한 짝, 뭐 10짝 이렇게 뭐 홍보용으로 갖다 주고 이제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맛의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이트나 카스나 그걸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고 그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맥주들 차이가 그렇게 크지. 내가 맥주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들고 왔거든. 또 뭐예요? 야, 잠깐만! 아우. 자, 술을 보여주면 안 돼. 너 뭐 들고 왔는데? 아, 있어봐. 야, 내가. 자, 뭐야? 야, 내가 이래봬도. 야, 나 뭔지 모르지만 하지 마. 내가 잠깐만, 야, 뭐야? 이런 뭔데? 사람이야, 잠깐만, 이런 사람. 뭔데? 이게 뭔데? 야, 내가 이거 홍보대사. 맥주 자격증 있는 사람이거든. 야, 함부로 PPL 하지 마세요. 야, 뭐야? 무슨 맥주 맥주 문화를 홍보하고 있어. 야, 내가 맥주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야, 뭘 내가 홍보하고 내가 있어? 오비 맥주 가서 내가 이거 하루짜리 교육 받고 왔어. 맥주의 기원과 뭘 에일과 보내려고 그래, 차이. 한 방에. 야, 뭘 그 아까 얘가 얘기한 잠깐만, 것처럼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맞아. 네 가지 맥주의 종류를 다 맞추면 이거를 받. 야, 잠깐만. 야, 방송 사고 나겠네, 얘네들. 야, 뭔데, 그거? 이거 오비 맥주 문화 홍보대사. 홍보대사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야, 카스가, 이건 정말 쉬워. 라거 맥주입니까? 에일 맥주입니까? 그거 너무 쉽잖아. 너무 조용! 이쪽은 쉽다. 너무 자, 홍보대사님! 야. 카스는 라거입니까? 에일입니까? 라거죠. 라거 좋아. 라거와 에일의 차이가 좋습니다. 홍보대사님, 라거와 에일의 차이. 차이는 뭐냐면 차이가 뭐냐? 효모가 달라요. 오! 원래 다르냐? 야, 2시간. 화면 발효 아니야? 그치. 효모가 다르냐? 야. 효모가 달라. 에일 맥주에 쓰는 효모는 좀 상온 한 2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이렇게 발효를 하는 효모고 이야! 라거에 쓰는 효모는 좀 더 낮은 온도 한 10도 그렇지. 좀 추운 온도에서 발효가 되는 효모라서 네. 라거 맥주를 만드는 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 오!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뭐 탄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원래 그 액체는 온도가 낮으면은 기체를 많이 포함시키거든. 오! 물이 끓으면 이 기체가 증발하잖아. 야, 공부한 거 왔네. 그래서 이게 탄산이 몇 년 전에 2시간 들은 게 이렇게 기억이 날 수가 없거든. 공부하고 왔네. 오늘 방송한다고. 자격증. 오!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에일이 옛날에는 다 에일 맥주였어. 야, 성장 수도원에서 믿던. 네가 그걸 알면 방송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라거가 최신 기술이거든. 최신 기술 맞지? 최신 기술인데 다시 복고로 돌아가는 게 에일이란 야, 말이지. 네가 그걸 말하면 방송이 안 되잖아. 이런 사람이거든. 자, 원래 포도당이 산소를 더하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야, 이런 게 있어.
여기에 나오고 여기는 에너지가 나오죠. 여기는 에너지가 나오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면서 이게 호흡이잖아요. 우리 인체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요쪽은 포도당하고 효모를 넣으면은 혐기성 그러죠. 여기다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나옵니다. 이 포도당 재료가 맥주에는 다 아시다시피 요거 쓰잖아요. 자 우리 전문가님 보리의 싹을 보리 싹을 낸 거를 이제 메가라고. 메가라 그러죠. 이거 메가잖아요. 자 메가를 써서 이 효모를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금방 오셨어. 자 효모를 내면 발효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맥주 만드는 방법인데 자 그럼 여기서 맥주에 메가하고 이스트 효모를 넣어. 그리고 하나를 더 넣지. 아하. 자 다시 한번 하나를 더 넣죠.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독일 나왔다. 독일. 이 바이에른 공대에서 바이에 뭐? 맥주 순수령이라는 거를 발표를 그래, 뭐 그런 게 했었어요. 있었지. 맥주에는 딱 3개만 넣으라고. 3개 이외에 다른 걸 넣은 것은 맥주로 인정하지 않겠다. 법으로. 그게 메가, 물, 호흡이 뭔지 아십니까? 알게 뭐야? 야 호흡이 뭔지 알아? 호흡이? 아 몰라. 아니 호흡에 대해서 얘기해줘야지. 호프. 호프를 넣는다고 여기다가? 호흡이 이제 호프가 된 거 아니야. 진짜? 맞아. 호흡이 그 호흡이 호프집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호프집의 호프가 호흡이야? 맞아. 호흡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 아셨습니까? 야 그럼 호프집은 얘네 집이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엔 잘 없긴 한데 이렇게 본 거 같아, 그지? 줄기 타고 올라가 이렇게. 그럼 열매가 이렇게 요게 맥주에 들어가는 호비예요. 호흡. 요거를 가르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기가 그러면 호프집. 에일이 아까 말했듯이 효모가 달라요. 몰랐네. 사람들이 보통 뭐만 생각하냐면은 이거 생각하죠. 이거 그치. 상면 발효, 하면 발효 어디서 들은 건 저건 있거든? 몰랐어. 뭐 에일은 위에 떠 있고 그치. 뭐 락어는 아래 가려 있다. 그래서 상면 발효, 하면 발효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효모가 달라요. 진짜 효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일 맥주와 락어 맥주는 만드는 방법도 다르지만 들어간 재료가 달라. 효모가 칼스보고 효보네. 이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파스텔이야, 파스텔. 유명한 맥주 메이커 이름이잖아, 칼스보고. 그치. 파스텔은 옛날에 우리 우유 만드는 업체 아니었나? 하여튼 파스텔 아저씨가 발견을 했나봐요. 그래서 효모가 다릅니다. 에일과 락어는 효모가 다르고 아까 전에 우리 술빵님께서 얘기했듯이 정확히 맞췄어요. 에일은 높은 온도에서 빨리 발효를 하죠. 그리고 락어는 낮은 온도에서 오래 발효를 합니다. 오래 발효를 하다 보니까 호모라고 들린다고? 효모. 오래 발효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써있죠. 탄산이 들어가요. 게다가 이거는 이 락어 맥주는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발효를 하거든요. 두 번에 걸쳐 발효를 하니까 당연히 온도가 낮고 탄산이 많이 들어. 그래서 정말 입이 둔한 저도 요거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에일과 락어는 뭐 종류가 많겠지.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지만 에일과 락어로 구별하는 법은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탄산. 맞네. 마시는 순간에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마시면서 목구멍 열고 맥주 넣기 같은 거 할 때 하는 거 이건 대부분 락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그 맥주가 90%가 락어입니다. 락어. 에일 맥주는 나오면은 다 망했어요. 요즘도 잘 안 돼. 우리나라 그 생맥주 이런 건 전부 다 그 톡 쏘는 그 탄산 뭐 이렇게 거품 막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맥주는 거의 락어다. 거의 락어이시다. 그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맥주 전문점에 가서 조금 있어 보이는 맥주를 시키면은 요게 많이 나와. 에일도 맛있지. 에일도 맛있어. 술은 다 맛있어. 전문점 시켜서 뭐 좀 비싼 건 대부분 이제 이쪽에 많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락어에 많이 있다. 자, 그런데 그럼 네가 좋아하는 맥주는 뭐냐? 코로나라는 맥주를 전 이제 좋아하는데 그것도 락어예요. 락어. 달짝지근해서 좋아하는데 제가 코로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외국 맥주, 수입 맥주를 많이 먹는 편인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우리가 하는 거야? 4개에 10,000원 수입 맥주 이렇게 팔잖아요. 4개에 10,000원, 5개에 10,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개, 5개 편의점 가면 있는 거. 거기가 그렇게 수입 맥주가 쌀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를 흔히 세금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러냐? 맥주의 세금이 여기 보시면은 종갓세와 종량제로 분류됩니다. 지금은 종갓세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프라이스, 가격에다가 세금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 이거 퍼센트일 테니까 세금이 별로 안 붙겠죠. 가격이 비싸면 세금이 당연히 높게 붙겠지. 지금은 종가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내 맥주는 맥주를 파는 가격이니까 거기에 뭐 광고비도 들어가고 이익도 들어가고 온갖 게 다 붙은 게 최종 프라이스가 돼요. 거기에 비중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근데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수입해온 원가, 수입 원가에다가 피기 때문에 수입 원가에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맥주 업체들이 주장하는 거는 수입 업체가 가격을 낮게 수입을 한다고 신고를 하면은 당연히 많은 이익 같은 걸 안 붙였을 테니까 최저 가격으로 만들어서 수입을 하면은 세금이 적게 붙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딴 거 볼 필요 없고 세율만 보시면 되는데 뭐 주정은 그냥 파는 거니까 맥주는 72% 세율이, 증류주도 72%예요. 정해져 있는 거죠. 가격에다가 증류주가 소주 아니야? 소주죠. 프라이스에다가 72%를 붙이는 게 세금인데 그 아래 이것들은 쭉쭉쭉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국산 맥주 업체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원가에다가 판관비, 여기 뭐 인건비에다가 뭐 광고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흔히 말하는 판매 관리비 들어가고 예상 이윤까지 더한 게 피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가 400원, 판관비 100원, 예상 이윤 200원 하면은 700원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데,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가 400원이란 거지. 원가로 수입했다고 신고를 하면 나머지는 이 세금을 붙인 이 뒤에다가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산 업체들 주장은 우리는 700원에 대해서 세금이 72%가 붙는데 아래로 주세 교육세까지 쭉, 수입 맥주는 400원에 대해서 붙으니까 궁극적으로 판매가로 내려가면은 한 병당 한 3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수입 맥주가 더 싸다,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국산 맥주에는 요 두 개가 더 들어가서 원가 뒤에 이윤이나 판관비가 더 들어가서 세금이 높다. 그래서 쟤네가 10,000원짜리에 4병을 파는 거다, 이거 억울하다, 바꿔달라 라고 얘기하는 게 국내 맥주 업체들의 얘기예요. 그럼 뭘로 바꿔달라는 거냐? 니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프라이스에 붙이지 말고 양에 붙이자. 퀀터티브에, 리터당 얼마로 붙이자는 거야. 혹시 리터당으로 붙이면 맥주보다 소주가 유리하겠네? 리터당으로 붙이면 누가 유리할까? 잠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어떤 맥주가 리터당으로 붙이는 걸 좋아할까? 좀 독한 술은 좀 작게 담기고 그렇잖아. 어떤 맥주가 리터당, 맥주 중에 크게 차이가 있나?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뀌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 양주? 당연히 고가 제품들이 좋아하겠지. 그건 그렇지. 가격이 높은 제품들이 이걸 좋아한다고요. 가격이 높은 제품들은 주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래프트 맥주라 그러죠. 뭐 에일이나 크래프트 맥주 이런 거. 뭐 생맥주 계열이긴 한데, 우리가 뭐 비싸게 파는 맥주 있잖아요. 이만큼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영세업체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직접 만들고 직접 담궜다 그래서 단가를 높이 파는 맥주들 있잖아. 수제 맥주. 근데 맥주는 다 수제긴 한데 하여튼 그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수제 그러네. 맥주라 얘기하긴 뭐하지만은 그런 이제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가격이 센 제품들은 오히려 세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 지금 한 2019년 6월이니까 이걸 해주냐 안 해주냐로 떠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뉴스를 보면서 드는 느낌은, 좋아, 종가제고 종량제고 떠나서, 야, 그러면은 맥주 가격이 오르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오, 야, 그거 야, 궁금하다. 우린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 이게 종가건 종량이건 뭐 내 알바 뭐야. 결국 내가 사는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계산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잘 보면, 야, 심지어 수입 맥주도 어떤 신문은 4캔 10,000원 하는 거에 종량제로 바꾸면 맥주값이 오를 수 있다 그러고, 어떤 신문은 맥주세를 개편하면 수입 맥주 가격이 또 내려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단 맥주마다 달라서 그래요. 가격이, 세금이 당연히 하겠지만 리터당 우리나라에 붙이는 지금 830원인가 붙인다 그러는데 850원? 우리나라보다 주세익을 높게 붙이는 나라 걸 가져오면은 가격이 더 싸질 수 있다는 거고, 아하. 우리나라보다 850원 지금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낮으면은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 수입 맥주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맥주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맥주마다 되게 다르다. 굉장히 맥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아야 별로 안 오를 거야, 뭐 오히려 내려 뭐 이렇게 똑같을 거야, 예전과 변할 게 없을 거라 얘기를 하는데, 완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잠깐만, 저걸 누가 요청하는 거지? 맥주 회사들. 맥주 회사들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가라. 야, 그러면 걔네들이 불리하진 않겠지.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요청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야, 왠지. 불리하진 않겠지. 야, 이거 왠지. 아니, 경쟁사의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겠지. 그치? 경쟁 가격은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맥주 회사들이 요청하는 걸 봐선 경쟁 수입 맥주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겠지. 엔간에서는. 우리나라 맥주 업체들이 요청한다며. 근데 우리나라 맥주 업체가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나는 상관이 없는 게 세금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문제인 거지. 그 영업 이익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아닌 거잖아. 그럼 내려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나라 국산 맥주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치, 국산 그치. 맥주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건 애매한데 무조건 안 하나 좋은데? 수입 맥주는 엔간해선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니, 목적이 저거니까. 이거 목표가 저거잖아. 이거 타겟이 야, 저거잖아, 타겟이. 수입 맥주 가격이 더 내려가면은 요청할 리가 없잖아. 제 생각에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아. 어렵다. 만약에 세금이 내려간다. 야, 이거 우리나라 1, 2년 산 것도 아니고 만약에 국산 맥주가 세금이 벨기에구나. 내려가. 만약에 지금 프라이스가 여기인데 세금이 내려가요. 그럼 세금이 내려가면 프라이스가 우리가 이렇게 내려갈까 아니면은 유지될까? 한국에서 오래 사신 두 분. 자, 우리나라 프라이스가 여기입니다. 이러면 100원이었어요. 네. 이 중에 세금이 30원이야. 네. 그러면 70원이었는데 만약에 세금이 줄었어 25원으로.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격은 얼마로 갈까? 100원짜리가? 당연히 100원을 백원 그대로 하겠지. 유지해야지. 야, 역시 니들은 야, 장사 하루 이틀 야, 역시 니들은 한국에 사는 애들이야. 이게 내려가도 야, 이거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저런 얘기잖아. 아니, 야, 저런 역시 얘기해. 야, 역시 저런 니들이야. 나 깎아주기가 니들이 있나. 맞출 줄 알았어. 주주 가치를 실현해야지. 야,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야, 이 퀘스천에 그냥 맞추네. 역시 사모펀드가 한다며. 역시 수능세대야, 역시 수능세대. 단방에 맞추는구만. 이게 25가 됐다 그래서 이게 100이라기보다는 아마 주세의 변동의 영향으로 그 피치 못하게 물가 상승률만큼 이렇게 한 103원이 될 가능성이다. 아니면 이제 3월짜리 하면은 여러분 계산이 어려우니까 110, 아예 110, 110으로 110. 계산 네, 쉽게. 네. 100원짜리 싫어하잖아. 우리는 네. 100원짜리 싫어하니까 103원 뭐 이렇게 올리면은 아우 야 이거 뭐 내면은 70원 어떻게 받아? 못 받고 97원 뭐 이러니까 110. 이게 가격 그러니까 웬간에서는 프라이스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일단 수입 맥주는 머나먼 곳으로 무조건 올라갈 거고. 국산이 딱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국산은 저 삐소리 주의해 주세요. 자, 잠깐 삐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얘기했지 분명히. 여러분의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Don't try this at home. 됐어. 그러니까 이게 안 누를 수가 없다니까. 거의 북극이야. 북극 누르는 순간에 조절이 안 돼. 자,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맥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국내 맥주 회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식의 이유로 인해서 수입 맥주가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이득을 본다. 세금에서. 불공정 이득을 본다.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역차별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청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니 과세 표준을 그럼 여러분들도 판관비와 이윤을 넣지 말고 얘네 수입 맥주처럼 이걸 위에 붙여 그 다음에 프라이스를 얘네 이 국산 맥주들의 주장은 아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불공평하다. 어떻게 해야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공평하다는 거잖아. 이거 공평하게 가자는 거잖아. 에라이씨 하면서 이것도 에라이씨 하고 여기고 에라이씨 하고 이왕이면 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러지 말고 형이 일로 오면 안 될까? 아니 형이 일로 올 수도 있잖아. 이거 뭐 세금이 좀 줄겠지만 뭐 나라님들 문제고 그건. 아니 나도 맥주 많이 마시는데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일로 가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 오래 사신 두 분의 그 성향과 그 지식을 총 동원해 보건데 이게 일로 갈 건지 이게 일로 갈 건지 자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뭐 딱히 고민이 되지 않네요. 뭐 주로 애매하거나 이제 고민이 이게 돼야 일로 가는 되는데.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불공평하면은 이걸 고치지 않고 보통 이걸 고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곧 수입맥주 가격이 이렇게 되는 이제 기적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되는 그 기적을 자 코로나 한 병의 가격이 오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물가가 오르면 다행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완전히 지금 1%대거든요. 형 물가가 왜 1%예요?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지만 물가가 1%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물가가 드디어 조금 더 있으면은 0%대로 진입하는 나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1%대도 깨질 위험이 있어요. 아, 나 그거 좀 궁금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요즘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 그러면 나는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기사들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다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걱정하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 네. 왜 1% 뭐 나 0. 몇 프로 물가가 오르면 왜 안 좋은 거지? 왜 안 좋아?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어.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닐까? 아니 경기가 좋으면서 물가가 안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 그 경우에도 걱정을 하던데. 이게 현대사회 경제학에서는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왜 그런가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치. 기본적으로 이게 성장에 대한 나라가 강박관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핏 생각해 인구가 변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GDP가 100조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100조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경제가 후퇴한다고 보죠. 성장률을 무조건 플러스로 뭐 2% 3%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강박관념, 욕망, 무조건 성장률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아마 이 패러다임이 오래 못 갈 것 같아. 올해는 못 갈 것 같아. 우리나라 1% 성장 때 금방 들어갈 것 같고 이 추세로 가면 0%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100에서 102가 되고 이게 조금 있다가 10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물가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물가가 안 따라주면 성장률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게 뭐가 먼저인지는 얘기하기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면은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겠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경제 성장률이 쭉 되면은 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그 능력치는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물가로 가면은 반대로 이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한 3%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1%밖에 성장을 안 해. 결국 나중에 그럼 성장률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다. 성장률에 이 물가가 영향을 주겠죠. 물가가 악영향을 준다면 그러니까 물가가 적정 수준의 물가를 유지하는 게 그 아저씨가 집중 좀 해주세요. 목말라서 적정 수준의 그거를 유지하는 게 한국은행의 오케이. 기본 예, 물가 목표가 이거. 2%잖아. 보통 2% 잡더라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게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 목표를 2%에서 이거를 아예 2%가 아닌 다른 뭐 예를 들면 목표 자체를 1%로 낮춘다거나 요즘 삭제하는 거 얘기 중이라고 뭐 삭제하거나 하던데. 뭐 이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어. 이런 얘기도 한다고 내가 예전에 주워 들은 것 같은데 사실 확실하진 않아요. 주워 들은 거라서. 옛날에 미국 연방은행이 1970년대인가 80년대 미국이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이퍼까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고 인플레이션을 겪었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그때 예전에 드렸지만은 볼커라는 분이 등장을 하죠. 옛날 그 썰 보신 분 알겠지만은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볼커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잖아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걸 그래서 중앙은행 그 목표로 설정을 해버려.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쫙 올려서 물가를 잡는 그 볼커라는 아저씨가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앙은행의 제1 목표는 물가예요. 성장이 아니라 물가였어요. 폴 볼커죠. 폴 볼커.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중앙은행의 제1 목표는 물가예요. 물가 조절을 하는 게 대부분의 나라의 1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 나라에.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제1성이 물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경제성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1% 초반이에요. 끄면 덥냐. 1% 초반 물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1%이기 때문에 이거 0%대로 들어갈 위험에 있다. 한국은행의 제1 목표가 뭐냐? 그럼 물가예요. 이게 위험이구나. 참 물가. 아이러니하다 야.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띄어먹었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를 위험이고 위험이 많이 있다. 국내 맥주 맥주도 가격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오를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 맥주 시장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인데 뭐가 특이하냐면은 제품의 바운더리를 넓히면 자기 제품을 2개, 3개로 만들면 점유율이 하락해요. 제품이 2개가 되면 점유율이 하락한다고? 자기 브랜드가.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카스 하이트 딱 이렇게 있고 클라우드 맥스 이렇게 있고 많이 종류가 희한하죠.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 기존 상품을 잠시 갈 수도 있지만 예전에 새 상품이 모르겠네. 오비 맥주가 오비하고 오비 음. 맥주 브랜드하고 카스하고 같이 가져갔거든요. 그랬다가 이 하이트 진로가 그때 크라운이었잖아요. 얘네도 크라운이었는데 크라운을 버리고 하이트로 밀면서 이 2개로 광고를 같이 하다가 얘네 업체들이 이렇게 됩니다. 희한하게 쫙 펼치면은 집중력이 떨어져. 그러네. 신기하네. 특히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은 하이트나 오비 맥주에서 하이트나 카스 말고 다른 맥주들을 뭐 만들잖아요. 가끔 뭐를 만드는데 만드는 족족 기억이 없잖아. 뭐가 잠깐 나왔다 싶은데 기억이 없죠. 우리나라 특히 맥주 시장은 소매업체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거를 마시는데 굉장히 집중이 많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가서 그 많은 브랜드 중에 이거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하이트 주세요. 그치. 카스 주세요. 아줌마도 와서 하이티어 카스요 이거밖에 안 물어본다고. 생맥주 아니면은 정확히 제 생각이긴 한데 그런 아마 이유도 그런 있을 이유가 것 큰 같네. 것 같은데 그러네. 우리나라에서는 맥주를 이렇게 브랜드별로 브랜드가 여러 개를 쫙 펼쳐놓으면은 보통 망했어. 뭐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그리고- 소비자들 취향이 다양하니까 이런 사람도 잡아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잡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타겟형 상품을 출시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음. 그렇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해야만 많이 팔리니까 점유율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런 이제 거지. 판매 채널 자체가 소매점,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사람들이 골라 사는 것도 있지만 술집에서 판매할 주로 때는 술집에서 이제 서빙을 할 때 맥주 주세요 하면은 그냥 적당히 술집에서 알아서 갖다 주거나 그게 아니면
굳이 술집에 가서 또 맥주는 보통 2차에 가잖아. 1차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한 다음 2차에 호프집을 가는데 2차까지 가가지고 자 여기 뭐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 주세요 하니까 그런 경우는 네 말대로 뭐 굳이 뭔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몰빵을 마케팅을 때려박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술집 가서 얘기 생각을 해보면은 맥주 주세요 그러지. 야 너는 무슨 맥주야? 너는 그치. 무슨 맥주야? 그치. 너는 무슨 맥주야? 너는 무슨 맥주야? 그게 세계 맥주잖아. 뭐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그 세게 되는 거다. 여기에서 이렇게 왜 우리나라 맥주는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뭐 쩍쩍쩍 펼쳐진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장사가 잘 안 돼서 선택과 집중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하나를 미는 거죠. 하이트나 하이트 아까도 보셨지만은 여기도 지금 뭐 했다가 망하니까 카스 하나로 밀었거든. 카스 하나로 밀고 친구들이 왔다 가니까 정신이 없어서 제가 얘기할 거를 하나도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추가로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스나 하이트 같이 서로 뒤지고 있는 업체들, 특히 앞서가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브랜드를 펼치기보다는 하나의 브랜드를 모아서 광고를 해서 인지도를 올리거나 선호도를 올리는 게 굉장히 큰 득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맥주 시장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맥주 시장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그 소매업체 주점이라 그러죠. 흔히 술집 같은 데 가서 호프집에 가서 시키는데 한 명이 다 다른 거를 시키는 다른 종류의 맥주를 시키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가서 야 뭐 먹을래 하면은 하이트면 하이트, 카스면 카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쭉 결정을 하고 여러 명이 먹는 그런 문화가 많거든요. 집에 가서 나는 뭐가 좋아, 나는 뭐가 좋아 이렇게 따로따로 한 명이 먹는 개인적인 문화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보다는 하나의 확실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데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를 예를 들면은 자 맥주 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뭐라고 할까요? T라는 기업은 A와 B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Q라는 기업은 C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은 얼핏 생각하면 뭐가 유리하냐면은 요 A, B 브랜드를 두 개 가진 게 선호도입니다. 이건 선호도, 이건 브랜드 명이고 이건 선호도. 40%짜리 선호도와 50%짜리 선호도를 갖고 있는 두 브랜드 합치면 90이니까 T가 시장에서 더 유리하지 않느냐. Q는 C라는 브랜드 70%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맥주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은 가서 야 뭐 마실래? 그러면 A를 시키면은 한 60%는 뭐 별로 선호하지 않죠. B를 시켜도 한 50%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B 선호하지 않고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알고 그냥 가장 무난한 걸 시켜서 먹거나 가장 좋은 걸 시켜서 먹기 마련이거든요. 맥주 같은 건 특히. 그럼 뭐 예를 들면 야 나는 A니까 야 나는 A, 너는 B, 얘는 C 이런 식으로 잘 안 시키고 그럼 무난한 거 시키자 그러면 C를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호도가 40, 50이면은 이게 90%가 되고 70%니까 T사가 더 유리할 것 같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취향이 한 번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종류 같은 경우에는 C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나눠서 광고를 집행하든지 이미지를 밀어서 고만고만한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확실한 브랜드 하나를 미는 게 가장 유리한 시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맥주 시장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A, B가 유리한 시장은 어떤 거냐? 그건 개인의 특성이 정말 뚜렷해서 집에서 다 혼자 먹는다든지 가게에 가서 우리가 혼자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A를 선호하는 사람 A를 시키겠죠. B를 선호하는 사람 B를 시키고 이건 합계가 90이고 합계가 70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T사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맥주 시장은 전형적으로 그렇지 않은 70%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더 많이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나가면 90, 70이 아니라 이거 두 개 합한 거는 전체 주문에 뭐 30%밖에 안 나오고 이 C를 주문하는 게 70%가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 시장이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적인 데가 있죠. 애플이죠, 애플. 브랜드의 이미지를 하나로 모으는 거는 보통 가격이나 퀄리티에서 한쪽을 미는 걸 의미합니다. 브랜드나 가격이 비싸거나 아예 싸거나 우리 회사 전체의 브랜드를 하나의 이미지로 미는 전략을 많이 쓰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고가 이미지,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상품의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애플 브랜드, 저 아이폰 브랜드 하나 말고는 브랜드가 없죠. 그래서 아이폰은 사실 아이폰이죠. 아이폰 A, 아이폰 T 뭐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의 브랜드로 미는 이건 이제 회사 브랜딩을 위한 전략으로 생각해요. 브랜드를 얼핏 생각하면 넓게 펼쳐서 점유율이나 선호도를 다 가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맥주 시장의 특성상 거기에 많이 작용을 했고 하이트나 카스 같은 경우도 하나의 브랜드가 치고 올라가면은 다른 브랜드하고 별 상관없이 그 시장 전체를 먹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초대 손님을 좀 신경 써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어. 맥주 시장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유튜브에 어떻게 올려, 이거? 뭐 잠깐만, 이거. 맥주 시장에 뭐 전략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그래, 전략 얘기해봐. 궁금하다. 다 지나갔잖아, 지금. 다시 뭐 이런 한번 거 예를 들면 하나도 지금 뭐 표 갖고 온거 야, 있었단 이거, 말이야. 야, 뭐 이런 이런 거다, 이런 것들. 거야. 원래 같으면은 이런 표를 보여주면서. 그래. 카스가 20대 40 뭐 이렇게 됐고, 오비가 하이트 뭐 이런 짓거려 전략이 보게. 어떻게 됐고, 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뭐 정신이 없으니까 갑자기 뭐 하다가 넘어가고 해서 다 건너뛰었어. 야, 아이, 옛날 야. 광고 이런 것도 안 야, 보여드렸잖아. 우리 최민수. 옛날 광고. 남자다잉. 카스가 왜 성공을 했냐. 남자라면. 사랑해요. 아, 밀키스구나. 약간 밀키스네. 그거는 윤발이에요. 윤발이요. 야, 비슷한데? 사랑해요, 카스? 아닌가? 사랑해요, 밀키스는 아니구나. 투유 초콜릿 막 나오고. 아우, 야. 근데 민수 형님은 요즘이나 이때나 나이가 차이가 없네. 차이가 없는데? 야, 이거 30, 저것도 한 40대 같아. 90년대니까.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거의 20년 전.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으신데. 야, 요즘에 이런 광고 올리면 야, 킬리만자로의 표범인 줄 알았다. 야. 남자라면 한 번쯤, 야, 이거 남자라면 잘 안 보이실 거야. 한 번쯤 확대하지 않으면. 야, 요즘에 이렇게 남자라면 이런 표현 쓰면 요즘에 이 광고 이거 잘립니다, 이거. 남자라면 라면도 야, 있었어. 이거 성인지 감수성이 없네. 남자만 세상과 맞서냐? 뭐 이러면서 분명히 이거. 남자 또는 여자라면, 모두라면, 사람이라면. 신라면. 아, 죄송합니다. 방송이 산으로 갔는데 뭐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저희도 가끔 놀러 올게요. 아니 잠깐만. 그거 네가 정해. 뭘 가끔 놀러 와. 진심으로 싫어하고 계신데.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뭐, 진심으로 싫어하고 뭐. 계신데. 자, 하여튼 여러분 오늘 고생했다. 고생하셨고 뭐 왜 고생해?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자러 가자. 팬미팅 안 할 거냐? 아, 팬미팅 고려해 보겠습니다.